유튜브 보면 종목 3개 추천해준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누구나 아는 이런 삼성전자라는 종목 아니면 카카오 같은 이런 대형주 추천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대형주 추천하는 것에 많이 질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경우에도 주식하는 이유는 수익을 빨리 내고 싶은데 삼성전자나 카카오 같은 대형주를 사서 언제 수익을 냅니까? 물론 가진 게 많으신 분들은 안전하게 대형주 매매를 해야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대형주를 매매해서는 돈이 늘지 않습니다. 이 유튜브에서 종목 추천을 받았는데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파는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서 오히려 매수를 했더니 바로 하락했던 경험 많으시죠? 저도 예전에 유튜브만 보고 따라 샀더니 손실 났던 적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33% 해결하고자 이 영상을 찍었고요. 제 블로그에 올린 금양이란 종목으로 31% 수익을 냈습니다. 좀 보유 기간은 45일 정도 됐지만 어떻게 보면 꽤 오래 보유했죠. 그래도 31% 수익이면은 제 생각에는 괜찮은 매매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야? 자랑하는 거야? 이건 너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으로 제가 드릴 해결책은 좋은 종목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하고 매수와 매도 타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방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영상에서 설정을 누르신 다음 재생 속도를 0.75배속으로 설정하시면 영상을 조금 느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순서는 첫 번째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두 번째 매수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 재료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네 번째 매도 그리고 손절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1, 2월 달에 매매가 가능했던 그 종목들을 볼 거고요. 마지막 이 방법으로 선정했던 종목을 3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선정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제 전자책에 나와 있는 기본기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자책에 나와 있는 일단 첫 번째로 정배열에서만 매매를 해야 합니다. 그 매매해야 하는 이유는 저는 주가가 하락을 할 때 매매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매매를 음봉일 때 매수한다 해서 음봉 매매라고 하는데,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반등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근데 이 반등이 나오기 위해선 지지를 받을 만한 구간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정배열인 종목 상승하다가도 중간중간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배열을 매매를 해야 하는 거고요. 이 MP라는 종목 결국에는 이 11선을 21선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대로 역배열에서 매매를 할 경우에 우리가 잘 아는 5일선과 11선, 21선 같이 가격 이동 평균선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트에서만 보더라도 이 핑크색 선이 있는데 이게 5일선입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싶어도 5일선에서 계속 가로막히면서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 역배열은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역배열 100명의 병사를 가지고 1000명의 적과 싸우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작도 하기 전에 지는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럼 어디서 매매를 해야 하냐? 이 차트에서 나오는 장기간에 걸친 박스권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이때 매매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만들어진 종목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정배열에서만 매매를 하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면 정배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바닥님, 박스권을 돌파한 종목은 주가가 벌써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서 매매를 하기 힘든데 차라리 이 박스권 안에서 고점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저점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저점에서 똑같이 사가지고 고점 올라갈 때 매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것에 대한 답은 박스권에는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스권인 상태에서 절대 매매를 안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점이 일정하고 고점이 일정한 박스권인 종목을 매수를 할 때, 예를 들어 여기에 2,500원이다. 차트를 보고 설정하면 저점이 2,500원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줘서 박스권을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만들었는데 다음에도 이제 2,500원까지 오면은 반등이 나오겠지 하면서 이 박스권 매매를 하려고 하실 겁니다. 아니면 이게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이런 저항 구간에 오면 또 이 구간에서 내려오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에서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이 저점은 누가 정했고 고점은 누가 정했습니까?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당장에 10초 뒤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아시나요? 하루, 일주일, 한 달 뒤에 주가의 움직임을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점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니까 다음에도 떨어졌을 때 반등이 나오겠지 하면서 매수를 했다가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래서 저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박스권 매매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스권 매매의 최대 단점, 언제 상승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세력이 주가를 하락시키고 싶다면 저점이라고 생각했던 구간을 하락시키거나 아니면 상승 안 시키고 그냥 유지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 자리가 이런 전고점, 그러니까 이 박스권을 넘어주는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그때 매매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박스권의 전고점을 넘었을 때 세력이 몸을 풀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돌파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돌파한다고 매수를 했다가 손절이 되신 적이 많으실 겁니다. 맞죠? 그거는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종목 선정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중 하나는
상한가가 나온 다음 날에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을 매수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올 때 대부분 저는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을 좋아합니다. 장대 양봉이 나올 때요. 이 상한가가 나온 다음 날에 이 밑에 보시면 거래대금이 있죠. 이 거래대금이 상한가가 나올 때 앞에 이 박스권에 매수를 했던 물량보다 많이 터지면서 주가가 상한가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그 상한가 다음 날에 거래량이 더 터지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이요. 이런 종목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상한가를 가면서 갔기 때문에 분명한 건 여기보다 여기가 3,000원이었다 하면 이게 주가가 5,000원까지 상승해서 벌써 40%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이 높은 구간에서 사람들이 사고 싶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고 상승을 했을 때 이 상승을 하고 난 뒤에 주가가 하락을 할 때 특정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정 구간에서요. 그런데 바닥님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다음날에도 윗꼬리가 이렇게 많이 달리고 하면 이런 크게 상승했던 종목을 따라 사면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나중에 주가가 하락하면 계속 물려있는데 괜히 님 말 듣다가 손절되면 어떻게 하죠?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그럴까봐 매수 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알려드리기 전에 이 피코그램이라는 차트는 예시를 든 거지. 저도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은 세력이 매도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괜히 댓글로 지적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이 차트를 가지고 온 겁니다. 간혹 가다가 피드백 같은 거는 좋은데 말도 안 되는 걸로 저를 까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잠깐 영상에서 이야기 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 선저 정리를 하면 일단 박스권을 돌파한 장대 양봉이어야 하고 상한가일 경우에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다음날 거래대금이 더 터지는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하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목은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반등이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매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매수하는 구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차트처럼 이 박스권을 돌파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게 주가가 하락을 할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만들어지다가 이 차트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이런 박스권을 만든 종목을 가지고 이런 박스권의 모습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온 뒤에 이 종목이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락을 할 때 이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매수 타점 제대로 알려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할 때 4등분선을 가지고 매수를 합니다. 4등분선이라는 거는 쉽게 설명하면 이런 식으로 저점과 고점을 설정을 해서 4개의 선을 이용한 5개의 선을 이용해서 4등분을 한 거를 말합니다. 이게 1등분, 2등분, 3등분, 4등분. 이 주식을 편하게 하기 위한 보조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보조 지표 자체는 말 그대로 보조일 뿐입니다.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 4등분선 이렇게 그어가지고 매매를 뭐 이런 구간에서 한다, 이런 구간에서 한다라고 말씀드릴 건데 이런 4등분선을 그어가지고 매매를 할 이 4등분선은 만능 지표 같은 게 아닙니다. 무조건 여기서 사면은 수익이 난다.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보조 지표 중에서 볼린저 밴드니 스토캐스틱이니 뭐 이런 거에 대한 보조 지표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시장에 따라 다르고 또 살아 움직이는 생물 같은 겁니다. 이런 죽어있는 보조지표 가지고 매매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4등분선을 그어가지고 어떻게 매수를 하냐. 일단 저는 저점과 고점을 잇는 이 4등분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여기 3번 선이 있습니다. 이게 가운데 선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4번 선입니다. 첫 번째 1차 매수는 3번 선과 4번 선 가운데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2차 매수는 이 4번 선과 5번 선 가운데서 2차 매수를 합니다. 피코그램이라는 종목을 예시로 들어서 보면은 이 4등분선의 저점은 저는 주로 주가가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이 큰 시세가 나오기 전 최저점 구간에서 4등분선을 긋습니다. 이런 식으로 4등분선을 그은 다음에 여기가 아까 말했던 3번 선이고요. 여기가 4번 선입니다. 그럼 여기 3번과 4번 사이 구간에서 선을 긋게 되고요. 그래서 이곳이 이제 1차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 이 종목이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 4번 선과 5번 선 가운데 구간에서 2차 매수를 하게 됩니다. 혹시 이 매수 방법을 보자마자 실망을 하셨나요? 저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쉽게 하고 싶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매매한 금양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온 뒤 주가가 하락을 하고서 이 3번 선과 4번 선 가운데 구간에 왔을 때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상승을 할 때 매도를 했고요. 오늘 이제 30분봉 단타 마스터방을 제가 운영 중인 거기서 회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좀 주신 것들이 있는데 바닥님은 매수를 할 때 호가창이나 거래량 같은 거 확인하면서 매수하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답변 일단 스타점은 회원님들하고 똑같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수익을 냈어요. 이건 회원님께서 올려주신 겁니다. 에코프로 수익을 내셨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매수 타점에 저도 호가창을 보고 옛날처럼 이 거래량을 참고하고 했습니다. 이건 아까 이야기한 건데 주식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바로 10초 뒤에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매수를 했는데 주가를 상승시키고 싶다 해서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돈이 많으면 되겠죠.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다
알만한 내용인데 주가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예전에는 호가창을 보고 이평선을 참고하면서 최적의 매수 자리를 이제 찾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매수하자마자 올라가는 그런 자리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부질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주가를 통제할 수 없는 이 통제 불가능한 것을 통제하려고 했으니까 스트레스만 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 선정에만 시간을 온전히 쏟지 매수하는 타점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매도하면 되고 주가가 떨어지면 그냥 손절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금양이라는 종목을 이런 식으로 4등분선 그어서 이 구간에서 매수해 이 올라갈 때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바닥이 이 자식 지나간 차트 가지고 이야기하네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차트만 가지고 매수를 한 게 아닌데요. 바로 재료 분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재료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전에 매수 방법은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돌파한 종목이 있으면 여기를 돌파하는 상한가 같은 그런 거래대금 터진 장대 양봉이 나온 뒤에 거래대금이 더 많이 터진 종목을 가지고 4등분선을 그어서 본다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4등분선 그어서 떨어질 때 이제 매수를 하는 거고요. 재료 분석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는 이 금양이라는 종목을 이제 매수하기 전 미리 기록을 좀 해놨습니다. 이게 최고 거래대금이 얼마인지, 이 금양의 테마가 어떤 테마인지, 그리고 대장주는 이 종목이 대장주였는지에 대해서 적어놓고 그 다음에 상승할 만한 재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차트의 모습이 어디 고점인지 저점인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지금 현재 거래량이 활발한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고 전환사채가 많이 발생한 종목인지 그런 거를 적어놓고 아니면 전환사채가 있다 지금 시장에 풀렸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마지막으로 영업이익은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할 때 자신 있게 이제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종목이 거래대금이 7,200억이나 터졌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금양이라는 종목 부산과 8천억 MOU를 체결했다라는 그런 수가 있었다는 걸 확인을 했었고 또 이 당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크게 움직임이 없었지만 테슬라라는 그런 전기차 대장 회사라면 좀 그런 글로벌 회사가 당시에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금양이라는 종목이 점점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어떤 모습이 테슬라가 주가가 상승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 테슬라 전기차 관련주가 상승을 하니까 2차전지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 에코프로가 상승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런 배터리 관련주가 상승을 하니까 배터리에 들어간 리튬 가격, 그러니까 리튬 관련주도 상승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금양이 상승을 할 만한 재료가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한 겁니다. 차트만 가지고 무작정 이렇게 4등분선을 그어 매수를 한다고 쳤을 때 물론 확률은 이런 고점에서 사서 주가가 떨어져서 물리는 것보다는 확률이 클 겁니다. 무조건 높고요. 수익 날 확률이요. 하지만 여기서 차트만 가지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종목 분석, 재료 분석을 해놓은 상태로 하면은 주가가 이렇게 잠깐 빠지더라도 어차피 이 테슬라나 이런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관련주가 상승을 하니 이쪽도 결국엔 따라올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금양을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재료 분석, 이런 식으로 재료 분석은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오늘 영상이 좀 길어지니까 이거는 다음에 시간 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매도 그리고 손절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 전자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게 박스권을 돌파한 장대 양봉이라고 생각하시고 4등분선을 이렇게 그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게 되는 주식의 원리상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가운데 구간에서 이제 중간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아니면 가운데 구간보다 한 칸 더 떨어진 아까 봤던 4번 구간이 이 4번 구간에서 반등이 짧게 나오거나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상승했다가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개미를 털기 위해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약간 이야기한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올라간다고 따라 사던 개미, 그러니까 저 같은 개미들이 많을 겁니다. 혹시나 나는 아닌지 그런 고민을 좀 해봐도 좋고요. 분명 상승할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더 이상 오르지 않고 하락하기만 합니다. 처음에는 버티지만 주가가 마이너스 10%, 20% 하락하게 되면 공포심에 손절을 하게 되는데 혹은 물린 상태로 존버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위에서 샀던 개인들의 물량을 털기 위해서 주가를 하락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하는 그 타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매도하는 방법, 이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최저점을 기준으로 4등분선을 나눠서 1.5칸에다가 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피코그램이라는 종목이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돌파한 장대 양봉이 나온 뒤에 4등분선을 그어서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죠. 여기서 1차 매수, 여기서 2차 매수 한다고 했는데 이 종목이 바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주면은 이 구간 여기를 기준으로 1.5칸 위에서 매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칸이란 게 이게 한 칸이죠. 그럼 이거 한 칸의 절반, 그러니까 이 한 칸 플러스 하고 여기 반 칸, 그러니까 이걸 1.5칸을 위에서 매도를 하면 되는데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여기까지 하락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락하죠. 보시면 여기서 하락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최저점이라는 게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하락을 계속 이어간다면은 이 하락의 최저점 구간을 기준으로 여기서 1.5칸을 긋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5칸을 긋는 것, 한 칸 하고 반 칸을 이제 매도를 하게 되는. 그래서 매도 타점은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매도 구간은 이 주가가
상승 후에 하락을 하다가 이 하락을 멈추고 반등이 나오는 시점을 기점으로 여기서 최저점 구간, 그러니까 가장 낮은 구간을 기준으로 1.5칸 위에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제 30분봉 단타 매매 했던 그런 거를 이야기할 건데 매도 타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30분봉 단타 매매 방법은 그 유튜브 이 고정 댓글에 제가 영상 찍어놓은 게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런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4등분선을 그어가지고 여기서 그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 3번 4번 사이인 이 가운데 구간에서 매수해 정확히 여기 기준으로 1.5칸 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0% 수익을 냈고요. SBB 테크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할 때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여기 가운데 구간에서 정확히 매수를 해서 이 기준으로 1.5칸 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매도하고 나니까 떡상을 해버렸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매도를 1.5칸 위에서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 단타매매 마스터방에서 같이 했던 걸 보면 제주은행이라는 종목 이렇게 4등분선 그어 여기서 매수한 다음 1.5칸 위에서 바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회원님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제주은행에 대한 그런 매매일지 작성해 주시고, 오늘 에코프로라는 종목 일부러 여기서 이제 매수 타점을 좀 정했고요. 여기서 이거 기준으로 1.5칸 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일지를 좀 올려주시고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매도가는 이 주가가 하락을 했을 최저점을 기준 이 4등분선에 1.5칸 위에서 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손절 방법은 심플한, 이렇게 4등분선을 그었던 종목이 1차 매수가 되고 2차 매수가 되었어요. 이 첫 시작점 있죠? 여기 시작점까지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여기가 깨지면 그때는 손절을 합니다. 이 4등분선 저점에서 손절하는 이유는 이런 처음 박스권을 돌파한 장대 양봉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누가 봐도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이 거래대금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세력이랑 이제 올라간다고 따라 산 개인들의 매수 물량이 퍼지면서 이런 거래대금이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할 때 처음 세력이 돈을 쓴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이 저점이 처음 돈을 쓴 구간이요. 만약 주가가 상승했던 주가가 이게 떨어지게 되면 세력은 더 이상 이 4등분선 안에서, 그러니까 이 4등분선을 그었을 때 이 4등분선 안에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주가가 여기 저점을 깬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저는 손절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1, 2월 달에 매매가 가능했던 종목을 보면 일단 한국정보통신입니다.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4등분선을 그어 여기서 매수가 가능했고요. 그래서 결국 올라갈 때 정리를 했는데, 저는 이 종목을 매수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랑 같이 매매를 한번 했었던 회원님께서 한국정보통신을 실제로 이렇게 매수해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올라갈 때 정리를 하셨고요. 이 웹스라는 종목은 앞에 박스권은 있지 않았지, 이때 상승을 한 상한가가 마음에 들었고 상한가 다음날에 거래대금이 터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랬던 종이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가 돼서 여기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1차 매수, 2차 매수 기다렸는데 1차 매수에서 바로 1.5칸 위에서 매도가 된 겁니다. 기가레인을 보면 기가레인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 얘는 이제 좀 역배열인 종목이지만 여기 있는 박스권을 돌파한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 그 장대 양봉 다음 날에 거래대금이 더 터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좀 특징이 있는 게 이런 위에서 주가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이런 박스권의 모습을 만들어줬는데 이런 모습 뒤에 주가가 하락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저는 이 위에서 매집을 했다, 그러니까 세력이 매도를 한 움직임도 있지만 여기서 좀 매집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겠다. 얘도 4등분선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 매수 후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제 매도를 이제 진행할 수 있었고,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 저는 이제 금양이라는 종목을 이제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들고 있어서 이 기가레인은 매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물산이라는 종목, 얘는 이제 기준이 좀 달라서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진이라는 종목도 이런 이 박스권을 돌파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진 뒤에 거래량이 더 터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4등분선을 이렇게 그어고 이 중간 라인에서 매수 후에 올라갈 때 정리가 가능했던 그런 거고요. 이 종목도 따로 매수를 하진 못했고요. 근데 일단 이런 식으로 상승이 가능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그다음 데모입니다. 데모도 얘는 좀 특이해. 4등분선의 저점을 여기 밑에서부터 그어가지고 보면 좋겠지만 이 종목이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은 안 들었어요. 4등분선을 최저점으로 그어서 보면은 여기까지는 안 올 수 있겠다 생각해서 4등분선을 조금 높게 그어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했다라고 생각했고, 이 앞에 있는 박스권의 전고점 구간이기도 했죠.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이 구간이 매수가 되면은 여기서 1.5칸 위에서 매도가 가능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월 동안 이런 매매 방법으로 매매가 가능했던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이게 더 있는데 그거는 또 다음에 한번 시간 되면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승 가능성 한 55% 있는 그 관심 종목 3개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로 SMCNC입니다. SMCNC 같은 경우 이 최근에 핫하죠. 그러니까 SM 기업을 이제 카카오나 하이브에서 인수를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주가가 최근에 단기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봤을 때 앞에 있는 박스권을 돌파한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고 이때가 상한가죠. 상한가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날에 거래대금이 연속적으로 많이 터지는 모습이 나왔다는, 이렇게 계속 터지는 거를 나왔죠. 이런 차트를 가지고 이렇게 4등분선을 그은 다음에
고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더 하락을 해서 이런 자리까지 오면은 매수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가 어디 이런 이 박스권의 전고점 구간이더라. 그럼 이런 거를 봤을 때 매매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 이런 식으로 SM 관련된 뉴스 같은 거, 이 SM이 이제 28일 날에 가처분이 결정이 되는구나. 이런 이슈로 해서 시세가 다시 나올 수도 있겠다. 혹은 다음 달 3월 31일 날 주주총회가 개최를 하는 이때 주가가 한번 이런 이슈로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주주총회 때 뭐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기대감은 이 주식에서는 상승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만약 떨어지면 매수를 해서 이게 반등이 나와주면은 그때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 금비입니다. 금비 같은 경우 이 종목도 잘 보면 앞에 이런 큰 박스권이 있습니다. 여기 큰 박스권 있죠. 여기 큰 박스권을 돌파하는 상한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상한가가 만들어진 다음 그 상한가 다음 날에 거래대금이 더 터지는 모습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한동훈 장관 그 인맥주로 이제 앞에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이고요. 아직 이제 대선은 멀었지 그 대선 여론조사 결과가 좋게 나오면서 이때 주가가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랬던 종목이 지금 이렇게 4등분선, 그러니까 4등분선을 이렇게 크게 그어도 되지만 저는 여기서 돈이 많이 들어왔다 판단해서 이렇게 4등분선 그은 다음에 지금 구간이 벌써 매수 구간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매수 구간보다 지금 싼 가격이죠. 여기서 이제 50% 매수하고 더 떨어지면 여기서 50% 매수하는 식으로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랬냐, 결국에는 대선과 엮여 있다라고 하면 한 번씩 정치 테마 이슈가 또 나옵니다. 결국엔 주식과는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씩 이슈가 나오는, 그럼 또 다시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것들이 또 좋게 나오면 이 금비라는 종목은 언제든지 또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금비라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KTCS입니다. KTCS 이게 최근에 상승했던 이유, KT에서 AI 믿음을 출시한다라고 하면서 최근 AI 상승할 때 같이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잘 보시면 앞에 이런 박스권을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한가를 만들었고 상한가 다음날에 거래대금이 터지는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종목을 가지고 지금은 이제 AI 종목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 이제 주가가 버티고 있지만 이런 종목도 결국 4등분선을 그어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 4등분선 이 구간까지 떨어지면은 그때는 매수해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여기서 지금 윗꼬리가 달리면서 좀 세력이 매도를 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반대로 이런 자리에서 매집을 한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매집을 했다 치더라도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오히려 위에서 세력들의 돈이 들어갔으니까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면 제가 이제 관심 종목 3개를 SM, CNC, 금비, KTCS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같은 그런 종목의 변동성이 너무나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사실 1억 가지고서 이런 종목을 한 3%, 4% 먹기 위해서 매수를 한다는 거는 약간 진짜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지만 그만큼 돈이 커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론 세력주 위험할 수 있는, 분명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가 있어.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별로 안 터지면서 하락했던 주가가 이런 식으로 4등분선을 그었을 때 이제 하락하면 매수를 하는 그런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대한 진짜 매수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번 영상을 좀 찍었는데, 근데 이 방법 자체는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방법이고, 혹시나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영상을 그 자책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링크를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에 대해 1월달 이런 관심 종목을 찾는 컨텐츠를 진행했었는데 제가 이제 건강 때문에 더 이상 하지를 못했습니다. 컨텐츠를. 그런데 그 컨텐츠를 한 달 동안 들으셨던 분들께서 이게 수업료가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강의 자체 핵심과 본인의 경험을 이렇게 알려줬다라고 소감을 좀 작성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게 매일마다 관심 종목을 뽑기보다 그냥 주에 한 번 정도 이 관심 종목을 뽑을 시간은, 그런 기회를 좀 가지려고 하는, 그거는 이 일봉에서 방금 알려드렸던 4등분선을 그은 다음에 이렇게 1차 매수, 2차 매수 하는 그 종목에 대해서 뽑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 그거는 좀 유료 멤버십으로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종목이, 그러니까 선정을 했던 종목이 공개가 되면 그 누구나 다 이런 자리에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유료로 나중에 3월 중순 한 3월 10일 정도부터 멤버십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종목 선정하는 것도 멤버십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이 바닥이 또 돈 벌려고 유료 멤버십 하네 하고 말씀하실 건데, 어차피 그런 악플 별로 듣고 싶진 않고, 제가 뭐 강요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들으실 분들 멤버십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돈을 제게 쓰신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 방법을 알려드리고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3월달에 공개를 할 거고요. 여기까지 영상을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 다 보고 나신 다음 고정 댓글에 있는 주소 영상 또 있으니 그거 한번 보시면은 30분봉 단타 매매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바닥이었습니다.